이전에 몇 개의 영상을 통하여 QD OLED의 포텐셜과 더불어 문제점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하는 QD OLED 패널의 자세한 구조 및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공개된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관련 최신 특허를 통하여 QD OLED의 기본적 구조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QD OLED가 왜 블루 3스택 구조가 아닌 그린이 추가된 원 그린 3 블루의 4스택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패널 제작의 난이도가 높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테크 트립을 시작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삼성의 QD OLED는 이전에 알려진 3스택 대신 4스택 구조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스택이 대략 7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4스택을 사용한다는 것은 초방막 유기물 7개 층이 추가된다는 의미이며 그만큼 생산 공정이 길어지며 물질의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이트 OLED와 경쟁할 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4스택을 선택한 이유는 화이트 OLED와의 성능 차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특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유럽에 신청한 QD OLED 관련 특허이며 지난달 4월 13일에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본 특허는 QD OLED뿐 아니라 LCD 혹은 마이크로 LED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구조와 작동 원리가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알기 쉽게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기판으로부터 청색의 빛이 발광되어 위로 올라오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 관심사가 QD OLED이므로 3스택의 블루 OLED의 서픽셀로부터 발광되는 청색빛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청색 OLED로부터 발광된 빛은 서픽셀에 따라 레드나 그린으로 변환되어야 하므로 위치에 따라 그린과 레드의 퀀텀 다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 서픽셀은 색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퀀텀 다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퀀텀 다층에는 산란을 강하게 일으키는 산란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퀀텀 다층을 통과한 빛은 특허 도면에서 보듯이 작은 입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입자들은 굴절률이 매우 낮으면서 청색을 선택적으로 반사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녹색과 적색은 상대적으로 많이 투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층입니다. 이것 또한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칼라 필터층을 통과하면서 외부로 빛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칼라 필터는 완전히 변환되지 못한 청색을 걸러내거나 외부에서 소재 내부로 들어와서 반사를 일으키는 외광을 차단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특허에 명시된 구조를 간단히 표현하면 화면의 오른쪽과 같은 형태입니다. 지금부터 이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삼성이 3스택 대신 4스택 구조를 사용하게 된 원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간단히 설명하기 위하여 레드, 그린, 그리고 블루로 이루어진 3개의 서픽셀 중에 레드 서픽셀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나타낸 것 같이 3스택 구조의 블루 OLED로부터 방출된 청색빛이 퀀텀 다층에 의하여 모두 적색으로 변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외광에 의한 반사만 고려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칼라 필터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퀀텀 다수의 흡수 개수는 그리 크지 않으므로 모든 청색 포톤을 흡수해서 적색으로 변환시키지 못하고 청색빛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칼라 필터를 이용하여 새어나온 청색빛을 필터하게 되면 그만큼 효율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QD 레이어 내부의 퀀텀 닷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QD 레이어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퀀텀 닷의 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면 오히려 효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효율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최대로 증가시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흡수되는 양은 시료의 두께에 따라 비례한다는 비어-람버트 법칙에 의하여 QD 레이어의 두께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QD층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면 소호자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한계가 존재합니다. 두께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청색 포톤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바로 산란 입자를 QD 레이어에 첨가시키는 것입니다. 청색 포톤이 QD 레이어에 진입하여 QD 레이어를 빠져나갈 때까지 여러 번 산란 입자에 부딪히면서 진행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QD층의 두께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에 따르면 산란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의 청색 포톤들이 적색으로 변환되지 못하고 QD층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별도의 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나노 사이즈 크기의 저굴절 입자를 QD층과 칼라 필터 사이에 삽입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러한 저굴절 나노 입자층의 역할은 QD로부터 칼라 필터로 빠져나가는 파장이 짧은 청색은 반사되어 다시 QD층에 흡수게 만들면서 적색으로 변환된 포톤은 칼라 필터층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파장에 따른 선택적 반사를 하는 층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의 결합을 통하여 상당 부분의 청색 포톤들은 적색으로 변환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환되지 못한 청색은 적색 칼라 필터에 의하여 걸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숨겨진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QD층에서 적색으로 변환된 포톤들이 전부 칼라 필터층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QD층으로 진입한 청색 포톤을 퀀텀 다시 흡수하여 적색을 발광할 때 발광 방향이 청색 포톤이 진행하던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상의 모든 방향으로 발광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발광된 적색 포톤의 절반은 3층 구조의 블루 올레드로 향하게 되며 중간 전극을 형성하는 금속층에 의하여 여러 번 흡수한 후 다시 빠져나가게 되므로 효율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엔지니어들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효율 감소가 큰 상황에서 아마도 누군가가 그린이나 레드층을 추가한 4레이어 스택 구조를 제안했을 것이며 여러 번의 반복된 실험 결과 그린층을 추가하는 것이 3스택 구조에 비하여 효율 상승 그리고 명암비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형광에 비하여 효율이 높은 인광 그린 레이어를 추가한 4스택 구조의 서픽셀에서 칼라 필터를 이용하여 3개 층에서 발광된 청색 포톤을 모두 버리면서 한 개의 추가 층에서 발광된 녹색 빛만을 얻더라도 그 방법이 3스택 블루를 퀀텀 닷을 이용하여 녹색 포톤을 얻는 방법보다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블루 올레드와 퀀텀 닷을 사용하는 방식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찾은 것으로 생각되며 그것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과 안정성 그리고 뛰어난 색지연율을 갖는 올레드 TV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하였던 조명이 있는 장소에서의 명암비와 상대적으로 복잡한 생산 방식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